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갖가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김모 씨가 이제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 저는 이분의 언행이 있잖아요. 너무 기괴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일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탁 과정에서 전성배 씨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받들어 총 은혜가 하늘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군인들 쓰는 거예요, 있던데. 군인들? 야 원래 브로커들 다 이 정도 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그래서 브로커로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받들어 총 이거는 군인들이 쓰는 말 아니에요? 의장대 하는 거죠. 거죠. 같은 거 할 때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아, 이 정도로 이제 상대방을 높이 이제 칭송한다, 띄운다 이런 분위기 같은데. 민망해서 들을 수가 없네요. 이정준 기자 좀 어땠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전성배 씨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 캠프 때도 취재를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전성배 씨가 그 이렇게 사이비까지는 아닌데 이제 교주로 떠받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본인 자체가 존귀하게 높여지는 거를. 네, 그걸 즐겨요. 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성향을 또 잘 아는 거구나 보니까. 네. 네. 아, 뭐 맞춤형이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준 거예요. 네. 김건희가 샤넬 좋아하니까 디올 준비하고 샤넬 그렇지. 맞춤형으로. 네, 준비하듯이 네, 네. 저는 이 사람 역설적인데 그냥 농담으로 이 성공한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전성배한테 수많은 브로커가 붙었지만 이 사람 걸 들어준 거죠. 이 사람 걸 들어줬지. 예, 그치.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네. 취향도 모르고 이러면 뭐 예를 들면 뭐 그 우주 대스타 뭐 전성배님 이런 애들 아예 안 돼. 그런 멘트 싫어합니다. 네. 딱 각도 좀 잡혀 있고, 네. 응? 딱 말하면 무릎도 꿇고 짜시가 말이야. 약간 이런 식의 약간 하이라키. 그러니까 예. 체육을 띄우듯이 하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거 안 좋아요. 사람의 취향 저격. 그러니까. 네, 네. 취향 원래 이제 간신의 첫 번째는 취향이 어떨까. 아. 예, 주군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주군은 라면 먹고 싶은데 그때 떡볶이 갖다 줘봐요. 그러니까 잘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이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원래 그 이분도 뭐 주변에 이제 전성배 씨는 사실 가족 좀 표현이 근데 가족 사기단 같은 거거든요. 처남. 아 실제 처남도 그치. 뭐 찰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죠? 찰리.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게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지금 사람들을 말할 때는 뭐 김상민 검사 이러면 뭐 처남이나 뭐 아들 딸이 개입하진 않아요. 김상민 검사는 혼자 그냥 공천 뭐 트라이하고 동향 보고하고 이런 사람이지. 독고다이로 하는 거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보통은 그게 정상이거든요. 음. 근데 전성배 씨는 건지모서는 제가 취재할 때마다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무슨 말을 물어보면 그때 처남하고 얘기했던데 그 처남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제 찰리라고 불리죠. 찰리. 네, 들어보시죠. 찰리. 찰리. 이름도 이 트로트 가수처럼 생겼어. 보면은. 네,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나중에 찰리 특집 한번 할게요. 오, 찰리. 네. 네, 근데 이제 용화대 대통령이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실패했죠. 찰리. 그 정도 이제 트라이 했는데 그 가족들 아들하고 딸도 있거든요. 이제 그쪽이 같이 이런 그 정무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성배 씨는 이거를 건진법사는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사실 김 씨도 그 일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이 그 본인은 이제 브로커처럼 하는데 전성배를 통해서 저는 그래 보거든요. 지금 인사청탁한 것 중에 안 나온 것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초반에는 많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전성배 씨가 건진법사가 언제부터 실패하냐면 그 장재원하고 그 이제 2022년 5월달에 출범하잖아요. 그리고 2020년 그로부터 3개월 후엔 8개월에 인사파동이 납니다. 이제 한번 물갈이 이제 전쟁이 이뤄져요. 그때 장재원 세력이 이기면서 전성배 건진법사 세력이 다 팽당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로부터 한 2개월 후에 김건희가 다 장악하죠. 아 제가 중간에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처남이 행정관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처남의 몫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남이 들어가려 트라이 했다가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네, 그 사례가 있고 본인 몫의 사람이 또 이제 들어갔다는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갔죠. 의문이 있는 네, 거죠. 근데 본인이 그런 직접 상황인데. 들어가려 했어요. 원래는 처남을 직접 넣으려 했어요. 원래 실제로는 그러했고 그렇죠. 그게 양태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 텀으로 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초반부터 그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네. 전성배의 처남인 찰리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간다더라라는 소문이 돌고 그래서 그게 아마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네, 보도 나왔죠. 보도가 나와서 아마 그게
그 실패한 거죠. 아 예. 보도로 인하여. 예, 네.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게 하여간 이 각축전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보면은 전방위적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기업이면 기업,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 네. 뭐 지금 뭐 심지어 골프 라운딩 예약까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이 꼴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세력에게 나라를 맡겨놨더니 이런 사람들까지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이권에 개입하면서 로비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다. 그러니까 브로커의 워딩을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거는 네. 그분이 이제 전성배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나 했던 말들이 기록이 남겨져 있던 걸 보면은 무슨 조선시대 사극을 본다거나 아니면 군부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검사 인사청탁을 하면서 이름과 생년월일 직책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면은 앙청드립니다. 그런 거 옛날에. 이게 앙청이라는 게 우러러 청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표현이 등장하는 거고 골프 라운딩을 부탁하는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광 골프장 그 좋은 시간을 뜻하는 건데 예약으로 분부해달라. 자기가 부탁하는데 그쵸. 골프장 정해서 분부해달라. 분부해달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시하는 걸 말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띄우기를 한다는 게 전성배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 이정주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정말로 잘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거듭 드는 겁니다.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좋아하고 전성배가. 예, 좋아하고 역설적으로는 물론 이제 돈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취재원들이 한 말이 전성배는 그 김건희하고 조금 과가 다른 거는 돈만으로 되진 않는다. 야, 이런 게 양념으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보니까. 이런 지금 문장 하나가 5천만 원짜리예요. 문장 이 문장 안 쓰면 5천만 원 더 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싸게 먹혔어요. 이 브로커 입장에서는 싸게 먹힌 거죠. 김건희는 알짜롭거든요. 김건희는 제가 그때 이제 김상민 전 검사 있죠. 제가 직접 김상민 검사랑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네. 그 친한 제가 중간 다리가 한 명 있어요. 김상민 검사 작년부터 이제 그 막 자기 막 문자 보내고 나발 불고 다니잖아요. 내가 막 창원의 아들이라고 그렇지. 현직 검사가 뼛속까지 창원 사람. 그 예. 추석 인사하면서 예. 그 옆에 사람들이 정신 나갔냐고 하더라고 현직 검사가. 근데 그때쯤에 아크로비스타 놀러 몇 번 갔었나 봐요. 놀러 가가지고 뭐 자기는 형수라고 하니까 형수가 이제 뭐 거기서 윤석열 해줬나 요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직접 가서 요리를 먹었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네. 그래서 식사도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친하다고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형 뭐 집에 초대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집에 가서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김건희 씨는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줄 건데. 네. 결국 그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사가 정확해. 야, 너랑 나랑 밥 먹은 거는 사야. 오히려 공사가 정확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공천은 공이지. 친한 건 친한 거야. 그렇죠. 공천은 공이고 임마. 밥은 밥이지. 밥 먹었다고 공천해주니? 너 왜 이렇게 팀이해?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브로커의 말솜씨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경제수석을 천교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마지막 말이 예술인 게 이걸 들어주면 이런 얘기겠죠. 은혜를 하늘에 이고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면은. 예, 그리고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경제수석 강석훈 교수를 어여삐 여기셔서 중책을 맡기시고 품에 안아달라. 그죠. 종교 지도자네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조선시대 무슨 왕한테 아첨하는 그런 몰입의 수준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비슷한 행세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 이정주 기자에 따르면 전성배라는 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들 자기를 이렇게 추켜 세우고 받들면서 동시에 이런 막 사수를 부리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뭐 이런 거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제가 한심해서 논평할 가치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분의 워딩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정치부 출입할 때 일화가 떠올랐어요. 한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 뭐 그 계열의 부류의 정당이라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당 대표가 선출이 된 다음에 제가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그 방에 있는 굉장히 핵심 참모랑 친하다 보니까 이제 당 대표실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 둘만. 들어갔더니 당 대표 책상을 봤더니 그 문자 메시지 받은 거를 굉장히 크게 A4 용지를 뽑아가지고 이제 놨더라고 자리에. 무슨 네. 얘기냐면은 그 노안이 와가지고 대표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 출력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들이 다 보이는 거야. 어. 그래서 잠깐만 한다고 어차피 기사 안 쓰니까 네.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야 지금도 제가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만한 당시 언론인이 네. 그 당대표가 된 분한테 보낸 메시지가 정말로 가관이었는데 형님 네. 형님이 당대표가 되셨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나는. 난 정말로 이제 정확한 제가 워딩까지는 복귀가 안 되지만 그런 취지의 문자가 적혀 있는 걸 보고 제가 당시만 해도 언론으로 팔팔할 때 아니면 기자로서 그렇죠. 아니 어떻게 선배 언론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공당의 대표라고는 하지만은 색깔이 있는 정당에 대표한테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가? 그래도 최소한 뭐 하늘에 이곳이고 뭐 악망한다 이런 소리는 안 했네요. 회식만 했지. 하느님께 부킹 이런 건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그 힌트만 좀 주세요. 그 보수 언론입니까? 아이 뭐 그만하세요. 더 나가면 너무 특정될 수 있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공중파인가요? 공중파인가요? 아 그분 제가 이름을 제가 공개를 하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말로 뭐 그런 그분을 그 쉽게 얘기해서 업계에서 아는 분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점점 신문 궁금해지네. 기사나 궁금하네요. 혹은 이렇게 TV 화면에서 보신 분은 정말로 야 이런 놈이었구나 싶을 거예요 아마. 유명하신 분인가 보네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만할 수 네임드 있죠. 유명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니까 요 손석희. 정도로. 손석희. 에이 손석희는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이 사람 말해 지금. 그건 아닌 거 아니라고. 적당히 해야지. 근데 손 사장님 캐릭터가 그런 말할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남한테 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이럴 뿐 아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저는 신문 이렇게 조간신문 보다가 박찬수 대기자 칼럼 네. 혹시 아, 보셨어요 선배? 아니 오늘 못 봤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김건희와 관련해가 자기가 들은 일화를 한 문장 실어 놓으셨더라고. 소개를 좀 해드리면 윤석열 김건희 씨와 부부 동반 식사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던 한 인사에게 지난해 김건희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자리가 하나 났는데 좀 맡아주시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그 자리에 법인카드 액수가 얼마인데 기자들을 많이 아시니까 그 돈으로 기자들 밥 좀 사면서 대통령 부인이 직접 자리를 제안한 것도 뜻밖이지만 법인카드 액수부터 말하면서 기자 관리를 해달라는 말에 이 인사는 깜짝 놀라 완곡히 거절했다고 한다. 근데 한숨 절로 나오죠 보니까. 네. 듣는 기자 엄청 기분 나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를 대충 뭐 법카로 애들 밥이나 좀 사먹이면서 그쵸. 위스키 앤 캐시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김건희 씨 네. 안에. 근데 실제 그런 요소가 완전히 없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저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뭐 보수 매체들 기자가 뭐 명품 받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런 기자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기자들을 관리하면서 그 전국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이죠. 작년 이맘 뭐 지난해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지난해라고 하니까. 네. 이 작년 이맘이면 아직 계엄이 터지기 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꾸미별로 밥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네. 그래서 김건희가 밥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본인 그 무슨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허위 학력 뭐 이런 거 그렇죠. 등등에 네. 대해서 12, 뭐 네. 기자들이 질문을 했던 모양인데, 그거 다 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가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지금 오래돼서 생각은 안 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기함할 수준의 태도와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라는 식의, 그러니까 국민들은 허위 학력이나 허위 이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학위 취소하라라는 요구가 동문회에서 막 나오고 스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여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하더라. 그리고 별 문제 아닌 걸로 취급하더라.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죠. 기자들은 다 그런 거야. 검찰은 이렇게 그렇죠. 다루면 되는 거야. 경찰은 이런 거야. 권력이 그래. 이런 기본 인식 선에서 김건희 씨가 권력을 농단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정말로 이렇게 그 영부인이 그 사인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법인카드 얘기하면서 얼마나 언론을 우습게 봤으면 기자들 상대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꼼꼼하네요. 법카 액수까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리마다 자리마다. 비교 현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근데 참. 저는 이 칼럼 봤는데 이 칼럼 말미에 나와 있더라고 이게. 근데 이 여기서 이제 박찬수 이제 대기자가 지인이죠.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거를 거절한 것도 사실은 오픈 얘기인데 거절한 것도 굉장히 희소성 있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보통 허락했을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문자 보낸 언론인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가 법카에서 딱 말하는 순간에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혹하니까 이 수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꼬시는 방법을 그렇죠. 안다는 거구나. 비즈니스를 몇 번 해봤잖아요. 네. 자기 생각에는 이 공적 영역에 들어와서 해보는 건 처음이지만 본인 이제 커버넌 컨텐츠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 사람하고 협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는 뭐냐면 명분이나 어떤 원인이나 어떤 대의적인 것 같이 말하기 전에 야 너도 결국 돈이잖아. 그럼 빨리 직진하자. 얼마? 이런 식으로 만나자마자 얼마 꺼내는 거죠. 말 들어보니까 딱 그러하네. 예. 그리고 그게 자주 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저렴하다. 그렇지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천박하고 네. 저렴하고 이 공적인 그 마인드가 일도 없는 사람인 거고 그냥 왜 이렇게 싸구려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도 예를 들면 지금 메간 매직 행위가 네. 하나하나 그렇죠. 드러나는데 네. 자기도 돈을 받고 자리를 주다 보니까 쉽게 그 사람한테도 돈을 제한하고 이 자리에 가라고 그렇죠. 제안을 하는 거야. 네. 자기가 그렇게 통하니까 남도 그럴 줄 알고. 헤드헌터인가? 그죠? 진짜 미치겠네 정말. 아니 게다가 헤드헌터 아, 말씀하시니까 하는 네. 얘기인데 김상민이 특검에 가서 했다는 얘기도 물론 그 중에는 사실도 있고 일부 거짓도 있겠지만은 김상민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김상민도 웃기고 윤건희 부부도 웃긴 사람이에요. 예를 그쵸. 들어서 자기가 검사인 사람이 총장한테 그런 쉽게 개통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자리가 네. 예를 들면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실처럼 그 검찰 동향을 그렇습니다. 보고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사적으로 총장이 환심을 샀다는 주장을 하고 음. 대통령이 돼서도 여러 가지 검사 집단의 여러 가지 일들 김건희의 사건 처리 현황 이런 것들을 보고했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그거를 아마 그러니까 복심으로 하나 스파이를 심어놓은 거죠. 김상민 검사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보 보고하고 뭐 텔레그램을 하고 또 지우고 뭐 타이머 설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몇 명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웅동학원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팀의 막내라는 건 인식이 있지만 연결고리가 있고 그렇죠. 그 정도 인식하지만 막상 이제 평검사들 뭐 전국 회의 열렸는데 윤석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 이거 김건희 특검 지금 도이치모터스 공소 유지 지금 공소 정지됐는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 때 던져놨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알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럴 때 던져놓은 몇 명이 이제 끈앞을. 김상민은 제가 이제 들었던 김상민은 또 단독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쯤에서. 단독으로 네. 경향 뭐 변호사 몇 명 있어요. 네. 그 층위를 정해주세요. 뎁스. 아니 뭐 CBS에서 그거 해준다며. 이 방송에서 해도. 물론 뭐 저는 제대로 감당할 테니까 혹시 그러면 약한 걸로 네. 갑시다. 고르십시오. 지하 10층까지 있으니까. 지하 1층으로 갑시다. 일단 네. 1층부터 점검 좀 해보고. 네. 네. 김상민 좀 제가 이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당원 그러니까 언제냐면 그게 이분이 12월가 2023년이죠. 총선 2024년 있었잖아요. 12월쯤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때부터 문자 뿌리고 뭐 여러 사람을 접촉하거든요. 근데 김상민 전 검사가 저는 그 사람 이름을 몰랐는데 그 국민의힘의 전직 의원들 그러니까 전직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하고 몇 명 만나요. 만나가지고 본인이 그 경선을 하려면 내지는 뭐 정치 ABC도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막 여러 가지 그렇겠지. 네,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말을 한대요. 그냥 대놓고 내가 윤석열하고 전화했다. 그냥 윤석열 통화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직접 통화를 했고 공천 나한테 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그 쉽게 얘기해서 전현직 이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한테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했다. 이런 스스럼 없이 겁니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랑이랍시고. 근데 이게 왜 엉켰냐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이를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에 듣고 솔직히 그랬어요. 제 아는 취재원들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김상민이라는 놈이 있는데 하고 내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뭐 그때 조국 수사할 때 막내 검사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죄송하지만 뭐 엄청 많지 않아요. 우리 구기현 기자랑 우리랑
비슷한데 우리보다 5살밖에 차이 안 나.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때가 40살 중반이었어요, 그분이. 그 재작년에. 예. 그래서 어린 편인데 이 사람이 정치를 굉장히 쉽게 봐서 뭐 당원 모집하는 거나 이런 거 당원 모집할 때 사실은 그 중복 모집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선거법에 소송 걸리면 져요. 근데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서슴없이 예를 들면 정석보다는 치팅을 먼저 알려달라.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주변 인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김상민 검사가 내가 윤석열하고 직접 통화했다 이 발언이 결국은 김영선 의원 기획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그게 창구에서 따리를 틀고 있는 당연하죠. 재선을 노리는 김영선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렇죠. 네. 거기에 단수 공천을 줄 테니까 김영선을 날린다. 김영선은 집에 가게 돼 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걸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가고 싶으면 밀행성 있게 해야지 당연히. 그 공천 나오는 직전까지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는 몰랐다라고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무렵에 조 얘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민 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 욕을 바가지로 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되는 건데.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러니까 다 되는 건데 여기서 자기가 징계받고 이러면서 검찰 내부에서 틀어가지고 내가 문제가 결국은 안 생겼다. 됐다. 뭐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상민 검사가 이번에 이제 이 얘기를 일부러 흘린 것은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이거는 매건매직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은 1억 4천짜리 그렇습니다. 이완 그림은 그 오빠가 부탁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쵸. 사준 거지 이게 무슨 내가 그 공천 받으려고 그림 사준 거 아니야라는 자기의 레파토리를 만들려고 한 거죠. 아니 거기에 더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보고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나의 가치를 알고 마치 도와준 것처럼 네. 법률 특보를 보내더라도 그렇죠. 그런 가치를 알아서 보낸 것처럼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꾸민 거죠. 거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법꾸라지예요. 한 거죠.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고 법을 잘 아니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기 자식들 불러놓고 회의하듯이 김상민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야? 매건매직 뇌물은 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다른 거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걸 모르겠어요. 특검팀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었다.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 알려서 평론하게 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김상민 전 검사 어떤 분인지 과거에 이제 검찰에 계셨던 분들 물어봤더니 네. 개인적으로 근무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검사 인관 성적이 1등이었던 것 같던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사 인관 1등이라고 해서 머리가 좋고 검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짱구 좀 굴릴 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네. 얘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네. 언론 보도 나온 대로 믿어주면 그렇죠. 안 된다 이런 네. 말씀 드리는 거고 네. 아까 이제 조국 때 이제 수사했던 거는 제가 연식을 따져봤을 때는 말석 검사는 아니었을 것 같아. 네, 완전 아마 막내. 완전 아니 근데 말씀은 아니었을 것 그 같고. 당시에 이제 네. 조국 사건 관계된 분들 이제 물어보니까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조국 수사 때 이 사람 고생했으니까 이거 챙겨주라고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김상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김상민이라는 사람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냐 했더니 김상민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조국 사건 네. 그 관련 관계자들 물어보면. 그러면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거냐? 결국엔 이런 내용에 있었던 거죠. 일종의 무슨 밀고입니까? 밀정입니까? 내부 정보를 흘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흘려주면서 네. 관계 라포를 형성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뇌물도 적당히 갖다 주면서 그렇죠. 자기 정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억 4천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상민 개인 돈으로 줬을까 그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처갓집이 뭐 지역에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쓸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한다더라라는 얘기가 아무튼간에 흘러다니더라고요. 이제 그 내일이 영장 실질 심사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서 처분을 해주길 바라는 바이고.